자, 유기화학 6장에 알케인에 대해서, 알켄과 알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탄화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기화합물은 작용기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작용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를 포함한 탄화수소 화합물, 즉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삼중결합과 벤젠고리로 되어 있는 이걸 배웁니다. 단일결합은 4장의 내용이고 이중결합과 삼중은 6장의 내용입니다. 벤젠고리는 7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포화 탄화수소인 알케인과 함께 이중결합이 있어서 반응성이 있는 이중결합 알켄과 알카인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배울 거죠. 물론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공유로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방향적 화합물은 공명구조를 일으키고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죠. 이런 작용기를 배울 것이고, 작용기 두 번째는 탄소의 헤테로 원자가 단일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탄소가 4족, 5족의 질소가 단일결합되어 있는 아미노화합물. 이건 8, 9, 10장인가요? 다음에 탄소에 산소, 6족에 있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알코올이나 혹은 에테로 화합물. 그죠? 물론 6족의 산소와 같은 사촌인 사이올, 황으로 치환되거나 설파이드로 치환된 것도 같이 배우죠. 이것은 아마도 8장인가요? 8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의 내용이죠. 9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족과 할로겐,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요도이 중에서 크로로나 브로모가 할로겐이 되어 있는 이것은 8장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4족의 탄소와 5족, 4족의 탄소와 6족의 탄소, 4족의 탄소와 7족의 프로로, 할로겐, 이걸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이와 함께 세 번째 섹터는 뭐예요? 카보닐기를 포함한 알데하이드, 키톤, 에시드, 에스테르, 아마이드, 에시드 클로라이드 등등을 배우는 것. 즉, 카보닐기를 전부 다 포함한 이런 화합물들을 배우는 것이 세 번째 섹션이에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수백만 가지를 하더라도 셋, 넷, 일곱, 11, 12개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그 12개를 최소한도로 줄였을 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탄소에 헤테로 원자가 단결합되어 있는 거, 카본으로 되어 있는 이 섹션을 배우는데, 우리 앞에서 되겠지만 1장에 있는 서론과 2장에 3장의 이 앞부분에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 각 메뉴를, 각 작용기를 하나씩 다 탐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명명법과 구조식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떠한 제법과 특성이 있는가, 구조에 따른 특성이 있는가, 세 번째가 제법에 대해서, 네 번째가 반응에 대해서, 다섯 번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성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그 갈림길이 뭡니까?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면은 기술은 뭐예요?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인간 생활한테 윤택하게 할 것인가. 아무리 좋게 알려져 있는 것도 인간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줘서, 그래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싸게 하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즉, 사이언스적으로 어떠한 백신이나 어떠한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은 그걸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공학에서 얼마든지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실체가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명이 안 되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즉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는 전에 에이즈 치료제를 쓰는 HIV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코로나 환자들한테 했을 때 효과는 조금씩 봤어요. 그것은 대증요법인 거예요. 증상을 좀 완화시킨 거지 근본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의 경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찾을 것은 사이언티픽하게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연유에 그걸 바탕으로 기술적인 접근으로 인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의약품이 개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명명법이나 구조식과 특성, 제법, 반응을 어떤 구조에 따른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케인과 알카인도 보면은 포화탄화수소가 아니라 예전부터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불포화탄화수소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런 불포화탄화수소의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장의 내용의 부분은 보시다시피 알켄과 알카인의 구조, 즉 이중결합이 있다, 삼중결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명명법, 항상 나오는 얘기, 명명법과 구조식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표기, 이름을 불러줄 것인가 하는 얘기와 함께 이런 알켄과 알카인의 제법. 그렇다면은 이런 제법을 이해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알켄과 알카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얘기와 함께 반응을 배우죠. 그래서 알켄과 알카인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서 배웁니다. 이제 첨가 반응. 여러분들은 반응 얘기할 때 메커니즘별, 형태별 반응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커니즘별로 뭐뭐 있었어요? 친전자성, 친핵성. 물론 라디칼까지 세 가지였죠. 동종분해에서 만들어지는 라디칼 반응과 이오닉 반응 중에서 친전자성과 친핵성이 있었죠. 그래서 반응을 얘기할 때는 루트, how to, 어떤 방법으로, 라디칼 반응으로, 아니면 친전자성 반응으로, 아니면 친핵성 반응으로 반응된 형태가 첨가, 치환, 제거, 리어레인지먼트, 자리옮김 반응, 네 가지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첨가, 제거, 자리옮김, 이 형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라면은, 제주라면은, how to, 어떻게 가느냐? 기차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 비행기 타고 가느냐. 이걸 얘기해요. 기차 타고 부산 갔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걸어서 광주 갔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를 갔느냐. 어떻게 반응 형태가 이루어졌느냐. 어떤 반응의 루트로서 어떤 반응의 결과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얼마나 리저너블하게, 즉 합리적인 설명을 하느냐입니다. 내가 아침 먹고 서울에서 아침 먹고 걸어서 부산 가서 점심 먹었다. 얘기가 돼야 안 돼요.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아침 먹고 KTX 타고 부산 해운대 가서 점심을 먹었다. 얘기가 됩니까? 그건 얘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어떤 반응의 결과론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응을 할 때는 그런 메커니즘이 공부가 되죠. 자, 그렇게 제법과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반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켄과 알카인의 메인 화합물이 있으면은 이 화합물은 어디서 왔고 이 화합물은 어떻게 반응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해서 알데하이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산화돼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는 더 산화돼서 에시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화합물은 어디서 와갖고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화학적인 기본적인 사이언티픽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따른 이런 현상들을 발견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인간 생활에 매우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많은 화합물들을 발명,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했던 내용들, 즉 명명법, 구조식, 제법, 반응 이걸 배울 겁니다. 그게 배우면은 결국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천연에 존재하는 이런 많은 화합물들, 지금 이 알켄과 이 화합물들은 우리 여기 이제 향유학하는 친구들도 이제 아는 내용들일 텐데, 여기 이제 이소프렌이라는 기본 단위 구조가 있습니다. 이소프렌이라는 이 기본 단위 구조가 뭐의 원료에 있었죠? 테르펜의 원료죠. 그렇죠? 테르펜, 모노테르펜은 뭐야? 이소프렌이 두 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켄 화합물, 이중결합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소프렌이라는 요 단량체가 두 개가 모여서 뭘 만들어요? 하나의 터펜을 만들어요. 이 터펜은 천연 향유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런 거 알파피넨 같은 경우도 이 박하향 같은 아니면 솔잎향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이소프렌이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탄소 10개짜리 화합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연에 존재하는 많은 알켄 화합물들은 특히 향성분에, 식물성 향성분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거 캐로신과 당근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리모넨이 있네요. 리모넨, 그렇죠? 리모넨은 지금 무슨 화합물이죠? 시트러스 계통, 감귤류 계통에 레몬이든 오렌지든 버가못이든 메이창이든 이런 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보면은 미스프렌이 두 분자가 합쳐져서 레몬에는 형성하는 겁니다. 즉 탄소 10개짜리예요. 이소프렌 탄소 5개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거 2개니까 탄소 10개짜리 만드는 거예요. 10개짜리 형태가 이것처럼 피넨의 형태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리모넨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모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S폼이 있으면은 R폼이 있겠죠. 입체적으로. 그죠? 입체적으로 L폼과 R폼이 달라지면은 레몬에는 L폼이 있다면은 오렌지에는 R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5장에서 배운 얘기지만 왼손과 오른손은 똑같은 손이라 치더라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거울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거울상인데 포개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왼손에는 왼손 장갑을 끼는 거고 오른손에는 오른손 장갑을 끼는 것이 입체적인 화학이거든요. 만약에 왼손 장갑을 오른손에 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 질병에는 오른손을 낄 수가 없어요. 즉 왼손 장갑에는 왼손만 맞듯이 왼손 질병에는 왼손에 약을 처방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왼손 장갑에 오른손을 끼면 안 맞는 것처럼 병이 안 나요. 그건 오히려 더 독극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알켄 화합물이 천연의 이런 이중결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와 함께 천연 알카인, 삼중결합에 있는 화합물도 자연계에 매우 많이 존재해요. 삼중결합은 이중결합에 비해서 더 불안정화된 얘기는 반응성이 더 세겠죠. 그죠? 이게 살충제 같은 경우 봐보세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빨리 누군가가 공격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새로운 화합물들이 원자들이 달라붙어서 첨가반응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은 뿌렸을 때 살충적인 효과가 센 거예요. 반응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대개 이런 독성 물질들이 그런 삼중결합의 화합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미나리과에 이제 있는 것들, 여기 이제 독극물이죠. 독성 물질.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삼중결합이 반응성이 세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얘기와 함께 여기 합성 물질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들처럼 우리는 화학적인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특성을 알고 어떻게 제법 만들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아갖고 인간 생활에게 유익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량적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자연에 존재하는 치료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구하기엔 너무 적은 양이면은 많은 환자들한테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호르몬이 인간 몸이든 아니면 동물의 몸이든 아니면 식물의 몸이든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을 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여기 뭐 여성들한테 필요한 호르몬이든 아니면은 합성된 그런 그 황체 호르몬이든 필요한 호르몬들을 구조를 알면은 이 구조를 알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입체적인 거, 쐐기 모양이죠. 그죠? 이런 입체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입체적인 구조가 있어요. 카이랄 탄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간단한 것이 우리는 배웠지만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합성하려면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입체적인 컨트롤까지 해가면서 합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이제이 꼴이라는 사람이 합성의 대가인데 특히 이런 그 입체 화학적인 합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합성 기법으로. 이렇게 인간 생활에 유익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합성이다. 합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